김종필 전 총리가 심한 스트레스로 입원을 했다는 소식이 있는데 이두하 변호사님, 이 측근들이 말하는 그 이유가 스트레스란 말이에요? 어떤 스트레스일까요? 사실 뭐 그 JP 저희도 이제 김종필 전 총재 여기 신당동 자택에도 가본 적이 있어 인사드리러 가기도 하고 이러는데 사실 총기가 있으신 분이죠. 기본적으로 정말 이렇게 스마트한 분이거든요. 스마트한 분이었는데 사실 이제 그 부인이 먼저 세상을 떠나고 그랬죠. 그리고 또 그 부인 가족 그 본인이 감정이 어땠건 또 정치적으로 입장을 달리한 시기도 있고 하지만 사실 아주 이렇게 같이 인생을 같이 해온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저렇게 영호의 몸이 되고 이런 걸 봤을 때 연세가 드신 분들 입장에서는 그 부분이 이렇게 마음이 아프실 것 같아요. 전 개인적으로는. 지금의 상황이 전국 흐름이. 지금의 상황 자체가 그리고 또 그래서 박정희 전 대통령의 시기 그 어떤 통치 시기까지 일정 부분 또 거기에 대해서 공과 논란이 있는 그런 거. 왜냐하면 본인이 그 시기를 같이 이룬 사람이니까 본인의 어떤 그런 업적 이런 게 폄훼당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거고요. 그래서 얼마나 회한이 많겠습니까? 지금을 보면. 그래서 그런데 본인이 하실 수 있는 건 별로 없잖아요. 그리고 본인이 생각했던 그 보수 세력이라는 것도 지금 그렇게 공고하지도 않고 이런 걸 봤을 때 무기력감도 좀 느끼실 수 있을 것 같고요. 개인적으로 마음도 좀 아프실 것 같고 하니까 스트레스가 어떻게 없으시겠어요. 그래서 JP 김종필 전 총리가 했다는 얘기를 들어보면 민정수석실 문건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다고 측근들은 일단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. 저런 것들이 이제 그 캐비넷에서 발견됐다고 청와대에서 발표를 했고 아마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. 요즘에 보는 눈기나고 과거에 JP가 청와대를 주로 관장하고 정권을 잡았을 때 청와대 이미지가 완전히 달랐잖아요. 그때는 청와대라는 곳에서 뭔가 문서가 바깥으로 공개가 된다는 게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황이었다고 아마 저분은 그 시절을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하겠죠. 저희들은 오히려 대통령 기록물 비밀로 할 거 외라면 청와대에서 무슨 일이 이루어진 걸 국민이 알아야 된다는 입장인 거고 지금 JP가 봤었을 때는 세상에 다른 데도 아니고 민정수석실 청와대 민정문건이 민정문건이면 정말 기밀 중에 기밀일 텐데 그거를 다 알려줄 정도에 그러니까 박 전 대통령이 지금 구속되고 이러는 거 아니야라고 아마 생각을 하시겠죠. 하지만 저거는 이제 흘러간 세대의 생각이라고 저는 보고 싶습니다. 스트레스라고 측근들은 얘기는 하고 있는데 홍준표 당시 후보가 방문을 했을 때 문재인 당시 후보에 대해서 굉장한 비판을 했었습니다. 그때 영상을 좀 잠깐 보고 이어가겠습니다. 꼭 대통령이 안 돼도 괜찮습니다만은 나라가 이 지경이니까. 아이 다른 사람 그 당시에 어리고 없어. 문재인이 같은 거 그런 얼굴이 대통령 될 수가 없는데 세상에 무서워서 대통령이 앞섰다고 그러는데 말이 안 되는 소리야. 그러니까 굉장히 탐탁치 않게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. 그러니까요. 저 말을 그대로 들으면 상당히 원색적인 비난이죠. 사실은 얼굴을 가지고서 대통령이 되고 안 되고 그럼 관상 보고 대통령 뽑아야죠. 그런데 좀 이제 심하게 말씀을 하신 것 같고 아무래도 이제 본인이 싫어하는 모습을 또 홍준표 후보가 왔으니 홍준표 후보에게 덕담을 하다 보니 저런 말이 나온 것 같은데 상당히 부적절한 것 같고요. 이제 스트레스를 그래서 받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. 지금 아까 말씀하신 뭐 그 부분,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때 생각하는 것과 다른 생각을 갖고 있을 수 있잖아요. 그러니까 JP는 그 분이 살아왔던 인생의 역정들 속에서 그런 관점에서 본다고 하면 본인이 스트레스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또 한 가지는 박정희 전 대통령의 100주년, 탄생 100주년 기념을 해서 우표를 발행하려고 했었는데 그게 이제 시민사회단체나 다른 반대 때문에 결국 무산이 됐습니다. 그것도 본인한테는 상당히 스트레스였을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사실은 이 문건보다도 어찌 보면 그게 더 스트레스였을 있거든요. 왜냐면 본인도 부정당한 그렇죠. 왜냐하면 본인이 함께 정권을 만들었고 함께 일을 했었고 또 저 친척이지 않습니까? 그런 상황으로 본다고 하면 박정희 전 대통령의 100주년 기념 우표 발행을 무산시킨 것에 대해서 그게 이제 정부라고 또 생각을 하시겠죠.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저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많은 스트레스가 왔고 또 평소 나이가 많으시니까 아무래도 스트레스 받으시면 바로 그게 몸에 증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있어서 아마 병원에 입원하신 것 같고 큰 그건 아닌 것 같아요. 제가 그냥 보기에는 그 링거 맞고 계시고 그런데 아무튼 좀 빨리 퇴원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문건 얘기를 좀 했는데 우병우 전 수석이 오늘 법원에 출석을 했습니다. 뭐라고 대답을 했는지 좀 들어보겠습니다. 최근 청와대가 발표한 캐비넷 문건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? 언론 보도 봤습니다마는
무슨 상황인지 무슨 내용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. 국장님 재임할 때 생산된 문서라고 청와대에서는 얘기를 하는데 그럼 전혀 뭐 보시거나 이런 건 없으신 거예요? 답변 드렸습니다. 힘내세요. 기죽을 딱한 개도 없습니다. 입니다. 힘내세요. 뭘 찍기는 찍어서 말려고 찍어 그따위를. 백날 찍어도 제대로 보도도 안 하면서 못하게 찍어. 우병우 씨 당신이 영웅입니다. 네, 응원의 목소리도 있었네요. 양 변호사님, 뭐 예상은 했던 답변이긴 합니다만은 다른 때보다는 조금 길게 얘기한 것 같아요. 그렇죠. 보통 때는 모른다라는 예. 정도로 그냥 뭐 기자들을 쏘아보다시피 그렇게 하는 게 일반적이었는데 아무래도 말씀하신 것처럼 본인이 재임하고 있던 그렇죠. 기간 중에 나온 문건이기 때문에 뭔가 이만큼이라도 설명을 해야 되는 거고 두 가지 정도 생각해 볼 수 있게요. 첫째는 실제로 이런 의미입니다. 아직 피고인이지만 검찰에서 증거로 이 문서들과 관련된 것들을 제출을 안 했습니다. 예. 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문건들을 실제로 자기가 모른다는 얘기도 되고요. 두 번째로는 지금 와서 본인은 국정농단과 관련해서 어떤 일에도 관여한 바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저런 자기가 직접 보지도 못한 문건들이 나왔다고 해서 아 그거는 어떤 거고요라고 자세하게 설명하면 또 이율 배반적이 말이 안 되는 모순이 되기 때문에 예. 두 가지 측면에서 다 나는 모르는 얘기다라는 말밖에는 지금으로서는 할 수가 없는 거죠. 오늘 나온 게서 이 변호사 오늘부터 검찰이 수사에 착수한다고 그랬거든요. 네. 사실 저게 이제 문건은 보통 작성의 주체가 행정관들이 많이 쓰죠. 뭐 예. 수석이나 비서관이 그게 문서 막 작성하고 있고 그렇죠. 이런 경우는 별로 없으니까. 근데 이제 행정관들 그 당시에 행정관으로 근무했던 특히 이제 민정이라고 특정을 짓는다면 이제 검찰에 복귀한 사람들이 많죠. 행정관들이 특히 복귀를 많이 해갖고 있으니까 확 이렇게 특정이 돼요. 예. 어떤 검사인지 특정이 되니까 저는 청와대에서 뭐 정무적인 판단을 하고 뭐 공개 시기 이런 걸 고민했을 수도 있지만 아마 이거 발견하고 나서 실제로 공표하기까지 그 검사들한테 물어봤을 수도 있어요. 이 문건 알고 있느냐. 누군지 다 아니까요. 예, 예. 그게 몇 명 안 되고 그리고 이게 뭐 민정 아니면 정무에서 했겠죠. 그럼 행정관 전체 다 통틀어서 한 50명 그 시기에 예. 근무한 사람 한 50명밖에 안 될 건데 주로 민정일 테니까 아주 제한되죠. 사람이. 그래서 확정이 됐을 거고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해서 지금 이제 저기 법정에서 이렇게 응원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또 보수적인 분들 중에서 또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해서 법조인들 중에 일부는 우병우 전 수석이 엑스맨이다 이러는 사람들도 아, 있죠. 그래요? 네, 우병우 전 수석 때문에 그때 노무현 전 대통령 그 수사를 할 때 아주 예. 강경하게 구속 수사를 주장해서 윗선하고 계속 마찰을 빚고 그러면서 그 시기가 계속 표류하는 동안 불행한 선택을 하셨죠. 예. 그래서 이제 친노 일족이 살아남았다. 그러니까 이렇게 엑스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두 번째는 이번에 이제 알겠습니다. 국정농단 사건도 이게 의무가 있는데 사실 무능력인지 유기인지 모르지만 또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. 근데 재판과 관련된 증거조차 민정수석실에서 작성된 거면 더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고. 알겠습니다. 전 총리가 했다는 얘기를 들어보면 민정수석실 문건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다고 측근들은 일단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. 그 저런 것들이 이제 그 캐비넷에서 발견됐다고 예. 청와대에서 발표를 했고 아마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. 요즘에 보는 눈기나고 과거에 JP가 청와대를 주로 관장하려고 정권을 잡았을 때 청와대 많이 이미지가 다르죠. 완전히 달랐잖아요. 예. 그때는 청와대라는 곳에서 뭔가 문서가 바깥으로 공개가 된다는 게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황이었다고 아마 저분은 그 시절을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하겠죠. 예. 저희들은 오히려 대통령 기록물을 비밀로 할 거 외라면 청와대에서 무슨 일이 이루어진 걸 국민이 알아야 된다는 입장인 거고 지금 JP가 봤었을 때는 세상에 다른 데도 아니고 민정수석실 청와대 그때는 민정문건이 민정문건이면 정말 기밀 중에 기밀일 텐데 그거를 다 알려질 정도야. 그러니까 박 전 대통령이 지금 구속되고 이런 거 아니야라고 아마 생각을 하시겠죠. 하지만 네. 저거는 이제 흘러간 세대의 생각이라고 저는 보고 싶습니다. 스트레스라고 측근들은 얘기는 하고 있는데 홍준표 당시 후보가 방문을 했을 때 문재인 당시 후보에 대해서 굉장한 비판을 했었습니다. 그때 영상을 좀 잠깐 보고 이어가겠습니다. 꼭 대통령이 안 돼도 괜찮습니다만은 나라가 이 지경이니까 아이, 다른 사람 그거 당시에 어리고 없죠. 문재인이 같은 거 그런 얼굴이
김종필 전 총리가 심한 스트레스로 입원을 했다는 소식이 있는데 이두하 변호사님, 이 측근들이 말하는 그 이유가 스트레스란 말이에요? 어떤 스트레스일까요? 사실 뭐 그 저희도 이제 김종필 전 총재 여기 신당동 자택에도 가본 적이 있어요. 인사드리러 가기도 하고 이러는데 사실 총기가 있으신 분이죠. 기본적으로 정말 이렇게 스마트한 분이거든요. 스마트한 분이었는데 사실 이제 그 부인이 먼저 세상을 떠나고 그랬죠. 그리고 또 그 부인 가족 그 본인이 감정이 어땠건 또 정치적으로 입장을 달리한 시기도 있고 하지만 사실 아주 이렇게 같이 인생을 같이 해온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저렇게 영호의 몸이 되고 이런 걸 봤을 때 연세가 드신 분들 입장에서는 그 부분이 이렇게 마음이 아프실 것 같아요. 전 개인적으로는. 지금의 상황이 전국 흐름이. 지금의 상황 자체가 그리고 또 그래서 박정희 전 대통령의 시기 그 어떤 통치 시기까지 일정 부분 또 거기에 대해서 공과 논란이 있는 그런 거. 왜냐하면 본인이 그 시기를 같이 이룬 사람이니까 본인의 어떤 그런 업적 이런 게 폄훼당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거고요. 그래서 얼마나 회한이 많겠습니까? 지금을 보면. 그래서 그런데 본인이 하실 수 있는 건 별로 없잖아요. 그리고 본인이 생각했던 그 보수 세력이라는 것도 지금 그렇게 공고하지도 않고 이런 걸 봤을 때 무기력감도 좀 느끼실 수 있을 것 같고요. 개인적으로 마음도 좀 아프실 것 같고 하니까 스트레스가 어떻게 없으시겠어요. 그래서 JP 김종필 평소 나이가 많으시니까 아무래도 스트레스 받으시면 바로 그게 몸에 증상으로 기력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어서 아마 병원에 입원하신 것 같고 큰 그건 아닌 것 같아요. 제가 그냥 보기에는 그 링거 맞고 계시고 그런데 아무튼 좀 빨리 퇴원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예, 문건 얘기를 좀 했는데 우병우 전 수석이 오늘 법원에 출석을 했습니다. 뭐라고 대답을 했는지 좀 들어보겠습니다. 최근 청와대가 발표한 캐비넷 문건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? 언론 보도 봤습니다마는 무슨 상황인지 무슨 내용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. 수석님 재임할 때 생산된 문서라고 청와대에서는 얘기를 하는데 그럼 전혀 못 보시거나 이런 건 없으신 거예요? 답변 들었습니다. 힘내세요. 기죽을 딱 한 개도 없습니다. 힘내세요. 뭘 찍어서 말려고 찍어 그 따위를. 백날 찍어도 제대로 보도도 안 하면서 못하는 찍어. 우병우 씨 당신이 영웅입니다. 네, 응원의 목소리도 있었네요. 양 변호사님, 뭐 예상은 했던 답변이긴 합니다만은 다른 때보다는 조금 길게 얘기한 것 같아요. 그렇죠. 보통 때는 모른다는 정도로 그냥 뭐 기자들을 쏘아보다시피 그렇게 하는 게 일반적이었는데 아무래도 말씀하신 것처럼 본인이 재임하고 있던 기간 중에 나온 문건이기 때문에 뭔가 이만큼이라도 설명을 해야 되는 거고 두 가지 정도 생각해 볼 수 있게요. 첫째는 실제로 이런 의미입니다. 아직 피고인이지만 검찰에서 증거로 이 문서들과 관련된 것들을 제출을 안 했습니다. 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문건들을 실제로 자기가 모른다는 얘기도 되고요. 두 번째로는 지금 와서 본인은 국정농단과 관련해서 어떤 일에도 관여한 바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저런 자기가 직접 보지도 못한 문건들이 나왔다고 해서 아 그거는 어떤 거고요라고 자세하게 설명하면 또 이율 배반적이 말이 안 되는 모순이 되기 때문에 두 가지 측면에서 다 나는 모르는 얘기다라는 말밖에는 지금으로서는 할 수가 없는 거죠. 오늘 나온 게서 이 변호사 오늘부터 검찰이 수사에 착수한다고 그랬거든요. 네. 사실 저게 이제 문건은 보통 작성의 주체가 행정관들이 많이 쓰죠. 뭐 수석이나 비서관이 그게 문서 막 작성하고 있고 이런 경우는 별로 없으니까. 근데 이제 행정관들 그 당시에 행정관으로 근무했던 특히 이제 민정이라고 특정을 짓는다면 이제 검찰에 복귀한 사람들이 많죠. 행정관들이 특히 복귀를 많이 해갖고 있으니까 확 이렇게 특정이 돼요. 어떤 검사인지 특정이 되니까 저는 청와대에서 뭐 정무적인 판단을 하고 뭐 공개 시기 이런 걸 고민했을 수도 있지만 아마 이거 발견하고 나서 실제로 대통령 될 수가 없는데 세상에 무서워서 대통령이 앞섰다고 그러는데 말이 안 되는 소리야.
그러니까 굉장히 탐탁치 않게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저 말 그대로 들으면 예. 상당히 원색적인 비난이죠. 사실은 얼굴을 가지고서 대통령이 되고 안 되고 그럼 관상 보고 대통령 뽑아야죠. 그런데 좀 이제 심하게 말씀을 하신 것 같고 아무래도 이제 본인이 싫어하는 모습을 또 홍준표 후보가 왔으니 홍준표 후보에게 덕담을 하다 보니 저런 말이 나온 것 같은데 상당히 좀 부적절한 것 같고요. 이제 스트레스를 그래서 받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. 지금 아까 말씀하신 뭐 그 부분,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때 생각하는 것과 다른 생각을 갖고 있을 수 있잖아요. 그러니까 JP는 그분이 살아왔던 인생의 역정들 속에서 그런 관점에서 본다고 하면 본인이 스트레스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또 한 가지는 박정희 전 대통령의 100주년 탄생 100주년 기념을 해서 우표를 발행하려고 했었는데 그게 이제 시민사회단체나 다른 반대 때문에 결국 무산이 됐습니다. 그것도 본인한테는 상당히 스트레스였을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사실은 이 문건보다도 어찌 보면 그게 더 스트레스였을 있거든요. 왜냐면 본인도 부정당한 그렇죠. 왜냐하면 본인이 보면. 함께 정권을 만들었고 함께 일을 했었고 또 저 친척이지 않습니까? 그런 상황으로 본다고 하면 박정희 전 대통령의 100주년 기념 우표 발행을 무산시킨 것에 대해서 그게 이제 정부라고 또 생각을 하시겠죠.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저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많은 스트레스가 왔고 또